자, 그 다음에 자,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 그래서 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어떤 반복이 될 텐데 봅시다. 그 주택임대차보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호의 범위에 그 어떤 보증금의 기준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주택의 임차인이라 그러면 주거용 임차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주택임대차보법의 보호 대상,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제 대항력, 뭐 우선 변제권, 뭐 지금은 또 이제 최근에는 뭐 계약갱신 요구권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2년 최소 2년 보장, 뭐 또 갱신 요구권 뭐 등등 그런 보장들을 다 이제 혜택을 누리는 데 반해서 상임법은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증금액,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항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까지는 2015년까지는 차별을 했었는데 2015년 5월부터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모든 환산 보증금 상관없이 기준에 얼마든지 상관없이 대항력은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2조의 적용 범위에서 이 법은 상가 임대차에 적용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사망에서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는 그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해왔죠. 이게 이제 2015년 5월에 바뀐 법입니다. 자, 이렇게 금액 차별을 둔 건 원래 상임법 자체가 그 보증금 규모가 적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금액이 좀 큰 그런 규모가 있는 임차인들은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할 거 아니냐, 뭐 임대인하고 협상도 하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어서 굳이 법의 보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이제 차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상임법은 아예 그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만 상임법이 적용되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아예 상임법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을 그렇게 운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대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풀렸던 그런 그 금액 어떤 제한, 금액에 따른 차별 이런 부분을 좀 없애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마 다른 제도도 이제 더 이렇게 보호 범위가 더 늘어나야 될 수 있다, 더 늘어나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대항력을 기준으로 볼 때요, 지금 2015년 5월 개정 이전에는 그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그런 기준 초과 임대차는 대항력을 갖출 방법이 없었죠. 물론 뭐 그 사람들은 전세권이나 임대차 등기 이런 것들 하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그 불이익을 입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사고파는 과정에서 임대차 승계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기간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간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대폭 인상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 계약 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고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점유할 수 있고 또 약속된 차임을 내면 되는데 관계없이 나 승계 안 했으니까 차임 많이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줘 이런 요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항력이라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이제 5년 갱신 요구권 개정하고도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참 조금 이해가 좀 잘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상임법 자체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좀 높다 싶으면은 아무런 어떤 제도도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2조 사망이죠. 위에서 이렇게 2조 사망에서 이렇게 물꼬를 트인 게 요 10조 부분이에요. 10조. 그게 이제 갱신요구권 부분이거든요. 그게 바로 2013년 8월입니다. 8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래 됐냐면 이 금액이 조금 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기준 초과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은 보장되는 게 기본 아니겠냐.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해서 그거를 기준 상관없이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첫 허용인데요. 사망이 생기면서 첫 허용이 된 게 5년 갱신 요구권 그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바꾸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5년은 다 누구나 다 5년은 다 장사를 하겠구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뭐냐? 건물주가 바뀌어버려요. 건물주가 안 바뀌면 건물주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속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를 생각을 못한 겁니다. 법에서. 그래서 건물주가 딱 바뀌니까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승계 안 했으니까 나가.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두 사람 간에 합의하에서 임대차 승계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승계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바뀐 건물주가 변경되게 되면은 5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항력이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5년 보장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런 문제가 이제 자꾸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등장하고 그게 소개되고 그다음에 사회 이슈가 되니까 2015년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꿨어요. 2015년 5월에 이제 이때 바뀐 게 대항력을 환산보증금 기준 상관없이 환산보증금 상관없이 대항력을 보장하겠다, 대항력을 인정하겠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개정인데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역사상 처음으로 상임법에 도입한 거 그런 정도가 이제 중요한 개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권이나 민법상 임대차 등기 이런 것들이 아닌 한은 상가점포에 대한 대항력 취득은 2001년도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2015년 5월 개정 고전에는 기준 이하 임대차에 대해서만 가능했고 그 다음에 15년 개정된 이후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2015년 5월 적용도 이렇게 이제 부칙에 대항력에 관한 적용을 해 그래가지고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기존의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런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2015년 5월 바뀐
때로부터 지금으로 치면 벌써 한 5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죠? 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적용이 된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일 가능성이, 지금 현존하는 임대차 계약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거의 적용된다. 보증금 상관없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대차 대항력이란 것이 아주 복잡해요. 채권, 그다음에 물권 이런 관계, 그다음에 임차인 보호 이런, 그다음에 또 뭐 그런 등등을 감안한 아주 복잡한 부분인데, 상가 건물 사업할 때 대부분 다 그냥 상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죠. 그죠? 기본이다 보니까 이게 뭐 대항력이 있어서 승계가 된 건지 아니면 당연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의식을 안 하고 그냥 건물주 바뀌면 당연히 내 임대차 계약은 바뀐 건물주하고 한테 넘어간다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상관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서포트가 됐기 때문에 사고 파는 사람들도 그 어떤 룰을 따라서 이건 사고 팔면서 이제 승계 안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와서 또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계약에서도 승계한다라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만큼 이게 법이 굉장히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존재 의미가 그런 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도 이제 실무상으로 이렇게 건물 사고 파는 사람들 자문을 하다 보면은 꼭 써야 되는, 건물을 사고 나서 그 건물을 자기가 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대부분 상가 건물의 어떤 매매는 자기 사용 용처,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컨셉에 맞는 부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존 건물들이 좀 이렇게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건물 값은 이렇게 높은데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굉장히 이렇게 저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사는 사람으로서는 한번 이렇게 임차인 변경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주, 그런 건물 매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나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법이 있다 보니까 그 정해진 법 안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고 뭐 이건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더구나 이제 3번 차임 면체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갱신 요구도 건도 없고 이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요모조모 고민하면서 건물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참 중요한 거죠.